안녕하세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손현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기업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센터가 직접 발간한 리포트를 바탕으로 애널리스트가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경민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가온칩스입니다. 상장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가온칩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온은 순우리말로 세상의 가운데를 뜻하고요. 칩스의 칩은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라는 회사 이름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그 중심으로 나아가서 밸류를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가요? 네,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지 이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온칩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반도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보통 반도체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소부장 또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네. 가온칩스는 이런 소부장 기업이 아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그 고객사를 확보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들이 반도체를 설계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한 대로 칩이 실제로 제조될 때까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 팹리스를 위해서 가온칩스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가교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디자인 솔루션 업체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별 매출 비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저희 발간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을 저희가 응용처별로 살펴보면 차량용이 20%, IP는 3%, 디스플레이하고 보안용이 각각 5%, 15%고요. 인공지능용 반도체가 13%입니다. 네. 그래서 전사적으로 차량용하고 인공지능용 반도체 관련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와 인공지능 좀 핫한 것들을 많이 하는 업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쭉 들어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함께 성장하면서 이 가온칩스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네,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동반 성장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TSMC와의 격차를 좁히고 싶어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아마 M&A가 될 텐데요. 그 M&A라는 거는 사실 그 주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중무역 분쟁 이후에는 M&A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M&A 말고 파운드리 사업의 사세를 확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사를 빠르게 확보하는 거고요. 그 고객사를 빠르게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온칩스가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성장과 가온칩스의 실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한다는 게 이제 에코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리포트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회사 간의 파트너십 시스템을 더 키워간다면 함께 성장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설계도도 필요하고 IP도 필요하고 그리고 요 설계하는 툴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온칩스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성장하기 위해서 에코시스템도 역시 같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가온칩스의 실적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올해 매출은 일단 전년 대비 4.6% 증가한 447억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작년 4분기에 매우 실적이 좋았지만 네. 이번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한번 들어보시면 올해 상반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삼성전자 측에서 좀 얘기하고 계시고요. TSMC도 역시 올해 상반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연간 추정할 때 상반기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연간 매출 증가율을 4.6%로 제한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49억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되면은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외형 성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익률이 더 늘어난다라는 게 특징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가온칩스의 밸류에이션도 궁금합니다.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쪽 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매우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한 당시만 하더라도 2023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55.9배였고요. 네. 그래서 보통 코스닥 지수의 PER을 알고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네.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쪽 업의 전반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년 전쯤에 가온칩스가 IPO 추진할 때 그 네. 당시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면 대만 기업들도 예시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만 기업들도 보시면 43배? 49배? 이런 정도로 이 에코시스템의 어떤 형성을 담당한다는 측면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온칩스 역시 PR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이고요.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지속될수록 PER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온칩스의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되게 컨셉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하고 같이 성장하기 네. 때문에 매우 좋은 기업이고요. 네.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어떤 게 리스크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전방 산업의 응용처가 차량용 반도체 또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챗 GPT를 엄청 많이 쓰고 네. 있고 제 주변에도 실제 챗 GPT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뭐 파이썬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글로 된 문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 엔비디아 GPU를 얼마나 더 많이 사게끔 기여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얼마나 더 가동률이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거 머리를 긁적이면서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응용처들이 매우 좀 뭐랄까요, 수요는 증가하지만 이거를 전통적인 PC, 네. 스마트폰처럼 몇 대가 팔리면 얼마나 수요가 좋아집니다라고 뭔가 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 가온칩스의 실적을 추정할 때 가장 리스크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뚜렷한 성장의 방향성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온칩스에 대해서 김경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다음 종목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재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D&T입니다.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 3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는 특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소개될 텐데요. 그 첫 단추로 D&T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바로 2차 전지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이 회사는 우선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로 맞죠. 처음에 첫 문을 열었고요. 지금은 2차 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 쪽으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있었는데 2014년에 AP 시스템이 이 회사, 그러니까 창업주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APS 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APS 홀딩스는 워낙 또 장비 쪽으로 유명한 회사니까 그쪽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S 그룹 편입 이후에 디스플레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 당시 2018년 이후부터 가격 경쟁력을 앞선 중국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물량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CD 장비 수주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요. 이후 OLED로 이제 시장이 변하면서 OLED 검사 장비 시장까지 진출을 했지만 여전히 OLED 투자 지연이 진행이 되면서 수주 절벽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진한 상황을 겪던 중에 2차 전지 장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2017년부터 2차 전지 조립 공정 쪽에 노칭 공정의 필수 장비, 노칭 장비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기존의 프레스 노칭기가 아니라 레이저 노칭기 쪽 개발로
발을 돌렸고 여기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좀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이저 노칭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프레스 노칭기에 대비해서 속도, 수율, 유지 비용 쪽에서 많은 장점이 있긴 한데 이게 기술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열리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실 유일 에너테크 소개를 해주실 때 2차 전지 공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전극 공정이랑 조립 공정이랑 이렇게 활성화 공정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립 공정 안에 노칭을 하는, 절단을 하는 그런 노칭기를 만드는 회사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DNT는 이렇게 눌러서 프레스로 노칭을 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노칭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기존의 프레스 노칭기를 레이저 노칭기로 많은 회사들이 대체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장점 자체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투자 포인트 1번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레이저 노칭기 공급을 시작했다라고 제가 제목에 다 소제목으로 달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노칭 공정은 기존에는 이 프레스 노칭기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약간 쉽게 이해하시면은 칼날로 자르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물리적으로 전극을 커팅하는 만큼 전극에 데미지가 가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량 발생률이 높습니다. 2차 전지 제조사들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보면은 사실 수율 향상을 올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하는 게 이 배터리 그 셀업체들의 가장 큰 화두인데 이 노칭 공정은 제조사 수율이랑 직결이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저 노칭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율이랑 비용을 크게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차세대의 장비라고 보시면은 앞서 이제 질문 주신 부분을 좀 답변해 드리는 게 될 것 같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게 DNT이고요.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DNT와 그 LG PRI를 통해서 레이저 노칭기를 이제 신규 라인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 800억 원 정도를 이미 수주를 했고요. DNT가 에너지 솔루션에 이미 수주를 했고, 이 부분은 대략 올해부터 좀 매출의 반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독 공급, 양극 노칭 공정 쪽에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조는 올해 내년까지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렇다라고 보면 동사는 이제 국내 유일의 양극용 레이저 노칭기 양산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레이저 노칭기는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양극 공정의 독점으로 양산을 하고 있는 레이저 노칭기 기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양극 공정의 독점으로 양산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새로 만드는 라인에는 이제 프레스 노칭이 아니라 레이저 노칭이 깔리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만드는 신규 라인에는 전부 다 레이저 노칭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존 라인은 대체를 하지 않느냐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포인트에도 적어놨는데 네.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신규 장비 시장 진입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로 잡아놨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라인에 설치된 프레스 노칭기를 대체할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네. 그리고 유지부 전극용 노칭 장비를 또 신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들어가는 거는 무지부 전극에 들어갑니다. 네. 약간 이 전극 자체에 양극 활물질이 코팅되지 않은 전극, 그러니까 무지부 전극에 지금 들어가고 그러니까 있는데 코팅을 하지 않은 거. 맞습니다. 네. 네, 양극 활물질이 코팅되지 않은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양극 활물질이 코팅된 상태인 유지부 전극용 노칭 장비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사실 2차 전지 업체로서는 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DNT로서는 ASP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적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실적이 2022년까지는 좀 부진을 했습니다. 수주는 2022년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르긴 했지만 네. 이 부분은 이 회사 장비 이제 발주되는 스케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시는
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수주 이후에 자재 반입부터 제조 운송까지 대략 한 10에서 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시작된 이제 레이저 노침기 수주분 자체는 작년 4분기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올해 반영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매출 자체는 1,35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108억 원으로 흑자 전환 달성 가능한 걸로 보고요.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1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기대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기업 D&T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듣고 있는데요. 그럼 리스크 외에는 어떤 걸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뭐 아무래도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공정이 개발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정이 계속 필요합니다. 사실 레이저 노칭도 새로운 기술인데, 그쵸. 네, 이런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는 동사의 기술적 우위를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좀 큰 틀에서 리스크 외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정이 바뀌면은 장비 스펙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가 레이저 노침기를 2017년부터 개발을 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22년이 돼서야 공급을 할 수 있던 이유는 개발을 해서 납품을 좀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율 공정 변화가 발생을 하면서 수율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전량 10백을 좀 당한 아픈 기억이 또 있는 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이 회사의 리스크 요인으로 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익률 회복이 좀 지연되는 리스크도 좀 체크할 사항입니다. 뭐 매출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익도 올라가겠지만 이익률 자체가 언제 좀 턴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레이저 노침기 개발 양산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거의 5년에 가까운 시간을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고정비가 좀 증가한 측면도 있고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익률 회복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T에 대해서 김재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